자, 지금 이제 해설사 작년에 교육 받으시고 직접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셨을 텐데 오늘 해설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해설사 중에 가장 유명한 해설사들은 이런 해설사라고 합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자연환경 해설사, 숲해설사가 아니라 공식 이름이 숲해설가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표 해설사들이에요. 어디서 하냐? 문광부와 지자체, 환경부, 그 다음에 산림청. 여기에 마을 해설사는 없어요. 뛰지도 못해요. 여기는 이분들이 역할을 엄청나게 합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3,000명 정도 돼요. 자연환경 해설사도 수천 명 됩니다. 숲 해설가는 3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요. 왜 여기가 많지? 그만큼 일이 돼요. 일이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한 내역이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숲해설가 말고도 산림교육 전문가가 4종류가 있어요.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등등등. 자, 근데 우리는 진짜 기성동에서만 와서 볼 수 있는 기성동 마을 해설사예요. 마을 해설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자치단체의 동과 리의 행정단위를 마을로 본다면 그걸 전문으로, 그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해설사다. 그래서 동과 리 단위의 마을의 역사와 다양한 마을 자원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마을 해설사다. 그래서 마을의 역사는 기본이고 마을의 자원을 안내하는 건 매우 중요한 역할인 거죠.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냐면 옛날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옛날 얘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얘기. 현재 어때요? 현재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은 생활하시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도 비전이 있거든.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적절하게 섞어서 말하는 거를 해설해 주는 걸 좋아해요. 옛날 얘기만 잔뜩 하면 아유, 뭐 옛날 얘기 들으러 왔어. 이렇게 되고요. 현재가 궁금해. 근데 처음 만났는데 막 질문을 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설사가 이런 거 궁금하시겠지. 이런 거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번엔 어디서 온대요? 이거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 이번에 공무원이랴. 왜 와요? 누군데요? 신규래. 그럼 뭐예요? 딱 서구 관내 배치받아서 신규니까 서구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볍게 둘러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디 저기 밀양인가 어디서 김해인가 어디서 의원들도 섞여서 온대. 뭐 마을 공동체랑 같이 온다는데 이건 뭐예요?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도 마을 해설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마을 해설에 녹여내지? 이런 것들을 아마 사전답사 겸 선진지 견학 약간 이런 걸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목적들이 다 달라요. 즉 대상에 따라 목적이 다른데 노룻벌에서 해설을 할 때 똑같이 해설해. 외운 대로. 안 되는 거죠. 왜요? 오는 사람마다 조금씩 멘트가 달라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온 목적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될 거 아니에요. 외운 것만 계속해. 그러니까 해설사 하려면 진짜 다양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대상이 어떤 사람이야 꼭 빨리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약간씩 수정해야죠. 예를 들면 60, 70% 정도는 기본 가닥은 똑같아야죠. 그런데 대상이 학생이냐, 뭐 성인이냐, 연배가 있는 분들이냐, 어떤 목적으로 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던져줘야 궁금함도 생기고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도 있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을 해설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주민 참여형 모델이 발굴되면서 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여기도 그렇지만 그 주민자치회가 옛날식으로 따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을 만들어서 만든 경우도 있어요. 다양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건 도시재생 사업과 연결해서 보통 합니다. 왜? 도시를 재생하려면 재생된 성과도 안내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입소문이나 사람들이
또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는데 그걸 전문으로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재생센터에서는 현정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이 마을 해설사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설사의 중요성은 마을의 역사와 자원 그리고 마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스토리텔러이다. 또 관광자원화의 주체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관광의 주체가 우리다. 우리 마을 해설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한 말만 한번 보자고요. 마을 자원을 발굴하는 사람들, 마을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 마을 문화를 나는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어 연구하는 사람들, 마을 교육을 마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교육을 직접 해주는 교육자. 우리가 학교도 갈 수 있잖아요. 기성초등학교, 기성중학교. 마을 정보 유통자이기도 하고 마을 여행 기획자이기도 하고 이거를 다 아우른다면 우리 마을 홍보대사인 거죠. 이런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꼭 우리가 조심하고 실천해야 될 두 가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한번 보시면 해설은 해설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어제 외운 거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방문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해설의 목표는 이 사람들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극하는 거다. 우리 기성동의 내 해설을 통해서 야 기성동 이거 멋진데? 내가 몰랐네. 이런 매력이 있는 동네였어? 라고 기성동에 또 오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왕이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저도 올해 2월 달에 저희 그 외가 쪽 그 우리 그러니까 사촌들 모임, 외사촌들하고 같이 모임을 했어요. 어디서? 최순희 선생님 집에서. 그래서 우리 20명 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집 있잖아요. 그거를 그 알프스 펜션 그거 그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해설사 그 선생님이라고 또 굉장히 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더 다녀야죠. 우리 지금 그 업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분명히 우리 워크숍도 가고 등등등 하려고 합니다. 옛날 자료를 통해서요. 기성동 인구를 분석해 봤는데 이거 우리 카톡에 여러 번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35년에 기성면 사무소 낙성식 사진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예전에 이런 동네 이름들이 14개가 있었습니다. 도안, 가수원, 괴곡리, 관절이는 빠져나갔어요. 현재 10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를 비교해 보면 15년도 인구를 보세요. 15년도 가구 수하고 5,000명, 93년에 6,000명, 그 다음에 2023년도는 인구가 확 줄어서 3,486명입니다. 우선은 인구 통계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이 정도 자료인데 더 연구를 해서 연도별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고 싶죠. 10,000명이 넘은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80년 이쪽 저쪽 그때 인구가 제일 많았을 테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현재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15년, 93년, 23년 그 짝대기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좀 파란 밝은 거는 그냥 10개 동 얘기예요. 그런데 14개를 쳐요. 옛날 기성면을. 그러면 약 12만 명이에요. 도안까지 다 합치면 12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거든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만 또 다른 인구 그 용어 중에 관계인구라고 있어요. 나랑 관계 좀 해. 그런 관계 말고 특별한 관계 있잖아요. 너 옛날에 기성이었어 거기도. 너 옛날 기성이었어. 니네 선배들 따져봐봐. 중학교 여기 기성중학교 다녔어. 우리 옛날에 같은 면민이야.
그러니까 먼저 도와줄 동네가 어디예요? 먼저 찾아올 동네가. 여기 와야지. 여기서 먼저 소비해야지. 저요, 언제부턴가 지금 이사를 했어요. 정림동으로. 정림동에서 쓰는 돈 있잖아요. 식당에서 쓰거나 뭐 물건 약간 사는 거. 한 달 동안 다 합쳐봤자 기성동에서 쓰는 것만도 안 돼요. 일부러 여기서 쓰러 와요. 밥을 여기서 먹기도 하고, 요즘에는 도시락 원래 지참인데 누룩벌 여행이 있어요. 저희가 만든, 그러니까 적십자 생태원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서남부 터미널에서 21번 버스를 타고 여기 9시 한 50분에 딱 도착을 하면 저 앞에 저 사거리에 쓰잖아요. 그러면 영구 김밥이 눈에 보여요. 도시락 안 싸웠죠? 그러면 영구 김밥 가서 3,000원짜리 영구 김밥 사. 그래서 그거 들고 왜 누룩벌 생태원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7명이 안 싸웠다. 그럼 7, 3에 21, 21,000원 하는 거예요. 김밥이 좀 아쉬워. 드셔보셨나요? 열심히는 하는데 아니 버스 타고 오다 보면 바로 보이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또 재밌던데 그 상호가 남편 이름이 여기 출신인데 김영구라면서요. 남편 이름이 김영구래요. 예. 그래서 내가 라면도 먹으러 일부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라면은 이 사모님이 너무 잘 끓여요. 너무 맛있어. 아침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투어하고 아침을 여기서 먹으려고 그래요. 금평 추어탕 정도만 아침을 그때 먹었었거든요. 약간 땡겨서. 근데 아침이 된대요. 그래서 백반으로 조만간 한번 식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1915년에 인구가 제일 많았던 동이 어디냐? 1위가 원정리네요. 1위가 원정리예요. 그 당시 10개 동 중에 원정이 얼마예요? 688명. 그러니까 원정에 학교도 있고 뭐도 있어? 기차역도 있는 거죠. 네. 면에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에 주변에 면이 쭉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면 무슨 면. 다 파출소가 하나씩이에요. 기성면만 2이야. 가수원 파출소, 그 다음에 기성 파출소 이렇게. 예, 기차역도 3. 그러니까 그만큼 네, 땅덩어리도 크고 그 다음에 땅만 크다고 된 게 아니라 인구도 당시로서 굉장히 좋은 터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2023년도 비교해 보면 현재 당연히 인구가 제일 많은 데는 흑석동이죠. 그렇죠? 1등이 흑석동, 장안동이 많네요. 예, 그렇겠죠. 예, 이런 게 눈에 보이죠. 예, 이런 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쭉쭉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거는 근데 어디서 찾았냐? 우리 저 뒤에 계신 임병희 선생님이 자료를 또 귀신같이 찾으셔서 1915년 대전군 기성면 지지조서라고 일제가 이때 차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 자료를 그대로 찾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흑석리 보세요. 거기 보면 한자를 쓰고 그 당시에 뭐라고 읽는지 써 있어요. 거문들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 거문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둔동리 맞죠? 그러니까 등골 이렇게 읽는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 재밌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예전에. 예, 근데 이거 보셔도 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주 그 요즘 관광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딱 한 장에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중국의 두 나라의 역경에 나오는 이런 구조를 따라 관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관자 관광이 보는 거야 우선. 아이고 경치 좋네. 풍경을 감상하고 세상에 이런 데도 있네. 이런 데를 갔어요. 관광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누가 갔냐? 돈 있는 사람만 다녔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귀족들도 다니네. 그러니까 왕이 관광을 하다가 요즘 말로 귀족들도 관광을 해요.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 돈 좀 생긴 그 신흥
자본가들이나 이 돈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좀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여행의 시대는 특정 계층만 계급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광의 시대가 오고 이게 이제 웬만하면 다가 대중관광의 시대가 와요. 대중관광의 핵심은 떼거지로 다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수학여행, 옛날 수학여행하고 좀 다르죠. 우리 한참 7, 80년대 다닐 때는 버스 10대, 20대씩 막 가는 그런 대량 관광이에요. 막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 박물관 가. 그러면 자, 몇 시까지 나와라. 야, 일반부터 줄 서. 저기 유리창 손 대지 마. 아, 빨리 가. 이러면서 그거 눈으로 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박물관 관람의 첫 경험이야. 그러니 뭐 이렇게 볼 틈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나와서 애들하고 밖에서 노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했으니 참. 자, 근데 이제 바꿔보자. 관계가 중요한 관자, 관계하다 할 때 관광으로 바꾸면 사람과 특정 공간, 여기에는 마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과 공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 소통하는 것,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 이런 관광이 쉽게 얘기해서 지속가능 관광이라고 지금 법률에 관광진흥법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지속가능 관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어떤 관광의 용어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마을 여행, 마을 관광이에요. 그리고 생태 관광, 지금도 공정 관광이라고 하죠. 착한 여행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다음에 생활 관광이라고 해요. 생활 관광의 대명사는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얼마 전까지 지금도 엄청나게 하는데 군 따니까지요. 우리 동네 와서 일주일 살고 가면 돈 줘요.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 청년들. 그리고 와서 일 해보고 할만하면 눌러 앉고 아유 뭐 마음에 안 들면 떠나.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동네에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세요. 그래서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관광 상품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기업들이 막 주는 거죠. 좋죠. 휴가만 주는 게 아니라 가서 필요한 일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전도 그런 거를 저 대청호 일대에 지자체에 니네도 한번 고민을 해봐. 해서 예산 줄 테니까. 이렇게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기성동이 그런 생활관광, 워케이션 하기에 딱 좋아요. 근데 아직 한 명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다른 데 다 뺏기는 거고 맨날 대전이 약간 늦으면 무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뒷북쳐. 이미 뭔가 또 흐름이 바뀌거나 했는데 지금 우리 그 작년에 교육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것들 같이 좀 고민하면서 7번의 교육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해설사들이 해설도 잘해야 되지만 작은 관심이 변화를 일으켜서 기성동이 변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 3차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마을 여행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뭐야? 기획을 잘하고 그다음에 진행도 매끄럽게 하고 그다음에 거점에서의 해설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을 여행의 지속 가능성은 우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 재미를 요즘에는 체험 관광 예를 들면 무슨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이 엄청 떠요. 체험형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굿즈랑 연계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 체험을 하고 굿즈를 사가게 만들어. 기념품을 사가게 만들어. 자, 이 재미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혼자 절대 못해요. 협력해야 돼요. 여러 사람과 협력해야지 지속 가능해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좋으면 뭐해? 돈이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계속하지. 박재호 회장님이 좋은 일이니까 와서 해설 좀 해줘. 해서 우리 마을이니까 해. 개뿔 아무것도 없어. 밥도 안 사. 그러면 언제 해 그거를.
하다못해 내가 여기서 최소한 막 그 전날부터 마음 졸이고 30분 전부터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막 연습도 하고 그래서 딱 오면 나름 30분 얘기하고 뭐 질문도 받고 안녕히 가서 이렇게 할 때까지 최소한 1시간 반 전후 걸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쫓아다녀야 되잖아 다. 그런데 하다못해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도 줘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어떻게 10만 원 정도 받은 적도 있나요? 굉장히 큰 돈인데. 자, 근데 계속해야지 돼요. 계속해야. 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협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걸 만들어내야 돼. 이 두 가지가 어울려야 자, 마을 여행 운영에 있어서 이 세 가지와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즉 6가지가 어우러져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돼요. 무슨 코스 하나 기획하려면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스토리 투어 했던 거 예전에 봤던 건데 지금 야실마을 얘기예요. 야실마을 얘기인데 야 이거 얼마 전에 어제도 왔었죠. 제가 어제 엊그저께 갔다가 하여간 사진만 이쁘게 찍었어. 사람들이 가보면 아이고 생각보다 작네요 어쩌고 그러더라고. 사진만 이쁘게 찍었어요. 이날은 또 가만있어 봐. 일요일 날이었는데 어제였네요. 어제 갔었거든요. 네, 어제였는데 이거를 설치하신 그 아저씨를 만났어요. 본인이 했대.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 간 이유는 요 비보림 때문에 갔고 그다음에 더 자세하게는 요 돌 때문에 갔죠. 요 돌. 그래서 어제 주제가 기성의 바위 문화였어요. 주제가 테마가 있는 맞춤 여행을 왔는데 테마 뭐 보통 주제라고 하잖아요. 맞춤 여행 뭐에 맞췄어? 주제에 맞춘 거야. 그래서 기성동 바위 문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왔냐면 한 27명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온 거예요. 아니 그냥 동네 그 바위 보러 가자는데 사람들이 왜 오지? 이렇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그룹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도 생기면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갔냐면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던 데인데 특히 오동선돌 벌곡 갈 때 가끔 대둔산 추락계곡 이쪽으로 갈 때 나 여기 많이 지나다녔는데 여기서 기억하는 거는 두 가지래. 소주 공장하고 저기 기적소리 그 정도를 기억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돌이 있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뭐 돌 받침대부터 시작해서 이거 공사하면서 잠깐 어디로 갔다가 다시 온 사연, 그다음에 장바탱이 마을 이야기 유래비 이런 거 만든 거, 한전 그 요거 전선 지나간다고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네. 이런 게 그 내용들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야 이렇게 마을이 유래가 있으니까 참 좋다고 그렇게 이제 호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시선으로 마을을 바라보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그리고 여기도 사람들이 다 갔어요. 찾아가서 그 돌, 이 바위 저기 나무 심기 전에 소나무 나무 심기 전에 그 독선거리의 그 대표 돌 그거 보겠다고 찢어가세요 그랬더니 3분의 2는 이 돌로 왔고 3분의 1은 가까우니까 그 봉황제 그 부처님 보러 간다고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에게 사진에 속았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돌아온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 선생님도 신혜 선생님도 와서 도와주셨는데 여기서 밥을 먹었거든요. 언제? 반딧불이 할 때. 도시락은 우리 여기 흑석칼국수 집에 맞춰서 우리 여기 회장님이 몇 군데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겐스빌도 한번 하고 맛있어요 거기도.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 흑석리도 했어요. 근데 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사람들이 그 야실마을이라는 정감 있는 이름의 마을에서 마을 주민, 날망집,
날망댁이 오셔서 해설도 아주 재밌게 해주시고, 야 그러니까 막 친근해. 근데 어둑어둑해져서 도시락을 먹어 저녁으로 도란도란 먹는데 맛도 괜찮아. 따뜻하게 진짜 정성껏 해주셨어. 근데 막판에 쓰레기가 음식물 남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왠지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쓴 설문에 보니까 쓰레기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용기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지? 다회용기? 이런 거를 쓰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줬어요. 그래서 흑석 그 칼국수 사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있는 거는 다 해야 되는데 새로 또 이제 좀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네 개를 줘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 뭐가 네 개가 와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쨌거나 저녁을 먹고 앱을 킵니다. 별자리 앱. 그러면 우리 야실마을 뒤에 북두칠성이 딱 떠 있어요. 북두칠성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앱을 가지고 이렇게 딱, 야 진짜 북두칠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별자리를 열심히 보고 이제 좀 더 1km 정도 걸어 내려가면 그 유천동 마을 뚝방에서 반딧불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세히 보시면 진짜 보입니다. 뭐가? 북두칠성이. 그래서 야 진짜 북두칠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천동에서는 더 잘 보이죠.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극성도 찾을 수 있고 카시오페아 자리가 그 유천동 마을 앞에 거기 논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그 위에 북극성 이쪽에 북두칠성 이쪽에 카시오페아 자리가 우주가 딱 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왼쪽 기준으로 자루 기준으로 두 번째 별자리를 자세히 보시면 별자리를 자세히 보세요. 이름이 다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거를 미자르라고 부른답니다. 미자르. 근데 이 미자르라고 하는 이 별의 위에 보면 하얀 거 조그만한 거 보이세요? 미자르 별 위에 조그만한 별이 또 보여요.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면 보입니다. 보이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별 차이 없나?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밑에 얘가 알코르라는 별자리예요. 외우기 쉬워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데 애들이 왔는데 알코올. 알코르가 그 조그만한 별이야.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로마 군사 신병을 뽑아서 훈련을 시킬 때 신병 시력 테스트를 밤에 데리고 나가서 너 북두칠성 찾아봐라. 너 저 미자르 위에 별 보이냐? 물어봐서 보인다고 하면 1.5래요. 우리 우리 그 1.5가 보인답니다. 구분이 된대요. 저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찍어서 확대하니까 보여. 그래서 그걸 했더니 애들도 다 찍는 겁니다. 잘 찍어야 되는데 숨 멈추고 야간 모드 착 찍었어요. 찍어서 다 이렇게 해보니까 다 그 알코르가 보여. 나도 보여 하면서 애들이 별자리에 대한 재미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북두칠성 얘기, 북극성 얘기, 카시오페아 자리 얘기를 짧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오래 기억이 나요. 거기다 덤으로 뭘 봐? 반딧불이를 보잖아요. 재밌는 건 우리나라 10,000원짜리에 야 10,000원짜리 있는 사람 꺼내봐. 이 미자르 위에 알코르가 표시돼 있어요. 우리나라 천상열차 분야지도. 왜 10,000원짜리가 그거를 도안해서 해놨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눈으로 다 관찰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밌었던 게 기성동 추석 미션 여행이라고 이런 걸 했어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거 너무 어렵네. 자, 여기 있다. 11번. 자, 보세요. 1791년 어떤 사건으로, 진산 사건으로, 자, 이게 뭐예요? 지방리까지 가는 그 뭐죠? 유래비.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진산 성지 유래비 있잖아요. 그 유래비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옛날에
그 장안 분교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슈퍼 앞에. 장안 슈퍼 앞에. 거기에 버스 종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1km 좀 넘나 그럴 거예요, 아마. 1.5km예요. 근데 이제 거기 차도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거길 가. 근데 어떤 미션 없이 가면 안 되니까 숫자에 주목해라. 맨 뒤에 1073. 최순희 선생님 전화 뒷자리 번호예요. 왜냐면 그 간판에 알프스 펜션이라고 핸드폰 번호가 쫙 나와. 근데 1073인가? 예, 1073 하면 사람들이 막, 오! 저 1073이다. 최순희 선생님 핸드폰 뒷자리 번호. 그거 딱 하더니, 아, 거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그게 뭐죠? 알프스 펜션. 이게 그 미션이에요. 거기서 사진 찍어야 돼. 알프스 펜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장태선 왔을 때 알프스 펜션 가라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재밌었답니다.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흩어져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나름 젊은 사람. 그리고 장안 슈퍼의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동안 최고의 매출이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샀어요. 일부러 막 사줬어. 막 다 사줬어 막. 그래서 뭐 10몇만 원을 팔았었어요 여기서. 야, 그래서 뭐 최고의 매출. 예, 예 맞아요. 1073 맞죠? 예. 예. 그래서 흑석동 마을 여행을 10월 달에는 밤 따기, 밤 죽기, 예, 밤 뭐라고 해요? 밤 죽기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리곡에 가는 길이 원정역에서 참 좋아요. 그렇게 경사가 급하지도 않고 도란도란 포장도 나름 깔끔하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쫙 가다 보면 요 가을에 이렇게 익을 때 벼가 익을 때 참 좋거든요. 요 시기를 맞춰서 하고 싶었는데 이게 10월 7일 날 찍은 거거든요. 날짜를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했냐면 11월 4일 날 하게 됐어요. 새벽에. 그래서 보니까 다 뱄어. 그래서 요 느낌이 확 줄긴 했는데 예. 이 그 바리국의 그 느티나무 거기에 80이 넘으신 할아버지하고 아버님이래요. 아버님. 하고 딸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동춘당 선생 그 묘소 잠깐 갔다가 일찍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거기 의자에 딱 앉아서 쉬시는 거를 찍었거든요. 진짜 뭐요? 부녀의 아주 그냥 그런 편안한 모습, 예, 뭔가 부모와 교감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데 이거 보세요. 대전이 참 재밌는 게 갑천이에요. 갑천. 우리 물 내려가면 이 엑스포 아파트로 내려가요. 이 큰 곤이라 우리 가끔 큰 곤이가 우리 상류에 우리 기성에도 와요. 얘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엑스포 아파트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탐조 새를 보는 사람들이 이곳에 참 많이 갑니다. 왜? 오리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강의할 때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탐조 시설을 만들었어요. 탐조대를. 그러니까 망원경도 넣고 설명부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로 했거든요. 근데 주민참여 예산은 유성의 경우 아주 개떡같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정할 때는 막 난리가 나. 막 발표도 하고 막 결정을 해. 그러면 그 다음 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일찍 집행한 경우예요. 묵혀. 담당자 바뀌었대. 모른데 묵혀. 하반기로 가. 결국은 12월 30일 날 공사하고 있어. 그때 딱 지나갔더니 내가 이거 진짜 올해 안에 안 하면 끝장이다 하고 이제 지나갔더니 그때 막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완성돼요? 일단 내일 오전이면 될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딱 이렇게 2천만 원짜리 공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산제 이렇게 추천한. 이 사람들이 아니 간판이 없다 이거야. 탐립 돌보 탐조대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기 오지. 앞에 안내판도 다 엉터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욕을 했어. 그랬더니 그 해 말에 탐립 돌보 탐조대라고 자 보세요.
간판을 이쁘게 이제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이거를 본 그 신청했던 분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무슨 새를 보겠다고 하는 그 탐조제 간판에 색깔을 막 알록달록 해서 우중충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세상에 하다못해 청둥오리라도 그려놓지 비둘기요. 새가 비둘기요.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이럴 수 있어? 그 예산제 신청한 사람들하고 조금만 상의했으면 이런 사진도 있어요. 이런 뭐 해서 잘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기성동 일을 관과 주민의 자생단체와 이 또 주민 개개인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참고 해야 돼 그렇게. 그런데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냥 귀찮다는 거지. 어떤 공무원은 귀찮아해요. 자꾸 쫓아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하는 것. 아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야 우리 가만히 있자. 이거 강의할 때마다 이 진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하자. 이렇게 했더니 하도 욕이 많이 먹었나. 리빙맵 사업이라는 걸 또 받아가지고 한 칸을 늘렸어. 그리고 드디어 오리를 하나 갖다 놓고 이거 바꿔놨어. 야 이제 귀가 뭐 간질간질했겠죠. 우리 기성동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근데 이거 누가 참견해? 아니 그 주민자치회 있잖아. 또 아니 그 사무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아 그 통장 있잖아. 통장 누구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우리 해설사들처럼 곳곳을 아는 분들이 없으니 아 우리가 좀 참견하면 안 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꼰대짓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참견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성동의 해설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거부터 추천하고 싶어요. 어제 여길 갔어요. 용천동 신우리 삼로정. 여기 유명한 곳이죠. 근데 요즘에 여기 가요? 안 가죠. 버스 타고 지나가지. 여기를 누가 머물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 갔더니 바로 앞에서 밭에서 일하시는 그 동네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 할머니죠. 한 70도 한참 넘으신 할머니실 텐데. 버스가 갑자기 큰 게 오더니 막 한 20몇 명이 내려가지고 막 사진 찍고 나무 보고 막 저 그 바위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뭘 봐요. 그러면서 설명도 듣고 막 이래. 그래서 오셔서 어디서 왔냐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게 스토리가 기가 막힙니다. 삼노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삼정, 여기 보면 삼정 청년회라고 써 있어요. 삼정은 정자 할 때 세 개의 정자. 그 동네에 용천동이 세 개가 있잖아요. 앞 옆으로 강 건너에 정뱅이, 용천동, 미리미, 그 다음에 신우리. 대표적인 세 마을. 여기에 다 바위와 느티나무가 있어요. 용천정 옆에 큰 바위 있잖아요. 저쪽 정뱅이도 넓직한 바위에 느티나무 있어요. 신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개의 정자, 삼정. 그 다음에 나무가 늙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삼노정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삼정이에요. 삼정리 어떻게 보면. 근데 시골에서 뭐라고 하죠? 거기 몇 개예요? 거기 몇 개? 두 개? 시계? 시계라고 한다고요. 삼을 시계라고 해요. 신우리지. 누각할 때 정, 누정할 때 누. 그래서 아마 그래서 신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신우리는 시골 말이에요. 시골 말. 우리 동네 우리 말. 시계라고 하잖아요. 하나, 둘, 신, 넷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회치 마크도 있고 새마을 무슨 지구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네, 요거. 새마을과 사회치 마크가 같이 있어요.
지금 저런 거 다 때려 부셔서 없어요. 그러니까 새마을도 이제 50년 됐어. 그러니까 몇 군데는 보존해야 돼. 다 때려 부셔서 없어요, 대전에. 대전에서 어쨌거나 여러 논란이 있지만 새마을 운동으로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기록이 필요해. 근데 오른쪽은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틀 딱 잡아가지고. 왼쪽 거는 자연 돌을 깎아냈어요.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이 그 신우리 쪽 통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이 닦고 옛날에 처음 요 숫자 모르겠어요. 새마을 다시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 그려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회치 마크도 다시 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여기를 찾아갔을 때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된 걸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니, 안 해도 돼요. 굳이. 거기다가 안내판을 달아도 돼요. 어차피 얘는 세월의 때를 이렇게 묵어가.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안내판에 이렇게 돼 있었어라고 해도 된다고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얘 때문에 간 거예요. 암석 뭐라고 써 있어요? 바위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우리 여기 기성에 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이 글씨 말고도 또 있어요. 여러 글씨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시기에 한 사람에 의해서 새겨졌어요. 8자가. 한번 찾아볼까요? 동유, 수목, 암석, 전부. 이거 무슨 뭐지? 왜 이걸 세웠지? 새겼지?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송사가 붙었대요. 땅 주인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맨날 요 앞에서 지금도 제를 지내거든요. 정월 열나은 날에 몇 사람이 모여서.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모여서 제를 지냈겠죠. 그런데 그 땅 주인하고 한번 어긋났나 봐요. 심하게. 야, 이제 하지 마. 내 땅에서 하지 말라고. 근데 이때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에 같이 동네 위하자고 했는데 네 땅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막으면 돼? 야, 이거 네 땅이긴 하지만 이 나무하고 이 바위는 우리 동네에서 다 신성시에서 같이 믿었던 그 어떻게 보면 대상인데 네 거라고는 할 수 없지.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싸웠대요. 그래서 사또한테 간 거지. 진잠 사또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또가 하는 말이 이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느티나무, 수목과 암석, 이 바위는 이거 다 전부 동네 거네. 이 동네에 공유하는 거야. 이 동네 거요. 개인이 소유하는 거라고 볼 수 없어. 동네의 공유 재산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그거를 어딘가에 표현을 해야 돼. 동네에서 회의를 했겠죠.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글씨 좀 쓴다는 분이나 아니면 각을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면 우리 아예 새겨 놓읍시다 해서 그 재단 같은데 그 위에 딱 보면 있어요. 이게 제가 1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보세요. 멀리서 봐도 어때요? 아이고, 이게 원래 멀리서 전체가 있는데 잘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이끼가 완전 쩔어가지고 수목의 나무, 목자하고 암석 정도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솔 같은 거 가지고 크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긁어주고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기를 데려갔더니 재밌대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내용을 안내판에다가 써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제안을 여러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가장 재밌어 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다닌 데가 이런 선도를 보러 다녔어요. 야, 그거 본다고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마음 먹고 신청해서 온 사람들한테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거기 서 있지? 어떤 사연이 있나?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전에 금곡천 제방공사하고 거기서 하천에서 괜찮은 돌이 있길래
재밌는 거 기성동에 돌이 많아요. 동네마다 뭐 이렇게 선돌이. 야 우리 동네 없는데 아 저기 아래 저기 안쇠점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 갖다 놓자. 해서 갖다 놨다고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들은 얘기냐? 조사를 한 거예요. 최근에 조사해서 그 내용을 이제 들려드린 거예요. 사실 궁금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면 맞는 거잖아요.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역할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신우리의 그 바위 그 통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거 좀 가지치기 할 건 하고 그다음에 청소할 건 청소하고 그다음에 바위가 잘 그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한 다음에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이게 동네의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마을 자원 발굴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해설사들이.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묶어서 할 때 우리 해설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참 동네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을 무슨 기금이 있든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후원에 찻집을 하든 모으면 그거 한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한 30만원에서 40만원 들거든요. 하면 되지 까짓 거. 계속 그건 뭐 통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면 뭐 그 어디서 누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 나무만 보러 가도 기성동은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국가산림자원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이 지정한 국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도대체 왜 장태산 휴양림이라고 했는지 아무도 몰라. 장태산 휴양림의 명명 유래를 몰라요. 그리고 도대체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세히 몰라. 아니에요. 설립자가 장태산 휴양림이라고 민간 최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소위 이제 지정받고 등록하는 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휴양림 어떤 면적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거에 1번 타자로 최초의 민간 휴양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위 산림청의 독림가로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예,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대전에서 만장일치로 여기가 1번이다. 그래서 국가산림자원 대전에서는 1호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벽에 생태원에서 협조를 해주셨어요. 문을 따줬어요. 그래서 그 문 따고 들어가서 여기서 무대에서 흑석동에 검은고를 들어야지 맛이잖아요. 옥녀 탕금형이니까 검은고 연주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뻐? 진짜 옷을 선녀처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연주자가.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연주도 환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평촌 가서 본 적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거기도 괜찮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어. 사람들이 다 그냥 뻑가가지고 그냥 와. 거기다가 해가 얼마나 이쁘게 떴는지 보세요. 광선이 이쪽에서 딱 뜨니까 이 사진 찍는데 이 나무들이 보세요. 이걸 반영이라고 하나요? 이 바닥에 물에 탁 해서 이야 저렇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손에다가 아령한다고 저걸 딱 집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찍었더라고요. 참 재밌어. 예. 그래서 야 여기는 새벽에 아침 해가 뜰 때 가서 사진을 찍어야 이쁘구나. 저 전기줄만 없으면 끝내주겠다. 저 전기줄도 옮겨야겠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예. 더 할 게 많아요. 지금 보여드릴게. 해설사가 나서서 작게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예. 요겁니다. 예. 자, 요 정도 딱 해놓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